다시 시작하는 용기. 1장. 무너진 꿈. 35살 민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회사 앞에 섰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10년 전 포기했던 꿈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대학 시절 민수는 뛰어난 미술 실력으로 주목받던 학생이었다. 교수님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친구들은 그의 작품에 감탄했다. 졸업 전시회에서 한 갤러리 관장이 그에게 명함을 건넸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재능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은 예술가의 길을 반대하셨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민수는 결국 은행에 취직했고 그림은 취미로만 그리기로 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월급은 안정적이었고 부모님도 안심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주말마다 캠퍼스 앞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영감은 사라졌고 손끝에서 느껴지던 그 전율도 없었다. 어느 날 민수는 옛 동기 준호의 SNS를 보게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비록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전시회 사진 속 준호의 미소는 진짜였다. 민수는 자신의 은행원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깔끔한 양복, 안정된 수입,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거울 속 자신의 눈에는 빛이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다. 하얀 종이 위에 연필을 올렸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다. 손은 떨렸고 마음은 답답했다. 결국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스케치북을 덮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다. 저 많은 불빛 속에서 자신의 꿈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민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은행에 출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공허함도 익숙해지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2장. 예상치 못한 만남. 그날은 유난히 바쁜 금요일이었다. 민수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일에 치여 있었다. 오후 3시쯤 한 고객이 창구로 다가왔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민수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건넸다. 고객은 신분증을 내밀었고 민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멈췄다. 강현우.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 강현우였다. 민수의 손이 살짝 떨렸다. 대학 시절 강현우의 작품집을 달달 외울 정도로 좋아했었다. 혹시 화가 강현우 선생님이신가요? 강현우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보시는 분이 드물던데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정말 존경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술 이야기를 나눴다. 강현우는 민수의 말투에서 진짜 미술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 지금도 그림 그리세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이제 취미로도 그리지 않습니다. 왜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왜일까? 시간이 없어서? 영감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현우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았다. 다음 주 토요일 제 작업실에 놀러 오시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민수는 당황했다. 거장의 초대라니 꿈만 같았다. 정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술을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업무가 끝나고 강현우는 명함을 건넸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작업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미 포기한 길인데 다시 그 세계를 엿보는 게 맞을까? 상처만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다. 강현우는 어떻게 평생 예술가로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토요일 아침 민수는 결국 작업실로 향했다.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업실이 있었다. 문을 열자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향이 코를 찔렀다. 오랜만에 맡는 그 냄새에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강현우는 웃으며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벽에는 완성된 작품들과 진행 중인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그 작품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3장. 잃어버린 시간. 작업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수는 강현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한때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강현우의 고백에 민수는 놀랐다. 선생님도요? 40살 때였죠. 작품은 안 팔리고 아내는 아이를 가졌고 월세는 밀렸어요. 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친구들은 다들 성공했는데 저만 여전히 가난한 화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강현우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그랬었다. 그림을 그릴 때만 진짜 자신이 된 것 같았다. 민수 씨, 왜 그림을 포기했어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강현우의 질문에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두려웠습니다. 실패할까봐, 가난할까봐,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했고요. 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압니다. 그 느낌. 안전하지만 죽어있는 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35살이에요. 강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35살이 늦다고요? 저는 40에 새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용기예요. 강현우는 일어나 캔버스 하나를 가져왔다. 이거 민수 씨 드릴게요.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민수는 망설였다. 저는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은행원으로 사는 게 정말 민수 씨가 원하던 삶인가요? 그날 밤 민수는 강현우가 준 캔버스를 방 한구석에 세워두었다. 하얀 캔버스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캔버스는 그대로였다. 민수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회의 시간에도 고객을 응대할 때도 그 하얀 캔버스가 떠올랐다. 2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밤 민수는 술을 마셨다. 혼자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10년간 무엇을 했나?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다.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다. 은행원 민수. 포기한 화가 민수. 그저 월급쟁이 민수. 술에 취한 민수는 비틀거리며 캠퍼스 앞에 섰다. 오랜만에 물감과 붓을 꺼냈다. 손은 떨렸고 마음은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다. 4장. 첫 붓터치. 캠퍼스에 첫 붓을 댄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다. 10년간 잊고 있던 감각이 천천히 돌아왔다. 물감의 농도, 붓의 터치, 색의 조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기억해냈다. 민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렸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붓을 내려놓았다. 캔버스에는 추상적인 형태들이 얽혀 있었다. 어둡고 답답한 색들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게 자신의 마음이었구나.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그림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밤 그림을 그렸다. 퇴근하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 곧바로 붓을 들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실 겸 거실에 틀어박혔다. 3주가 지나자 완성된 그림이 5점이 되었다. 민수는 사진을 찍어 강현우에게 보냈다. 다음 날 강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업실로 직접 가져오세요. 꼭 봐야겠어요. 토요일 오후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림들을 들고 강현우를 찾아갔다. 강현우는 하나하나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이 그림들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아픔, 갈망, 희망이 보여요. 강현우는 특히 첫 번째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직장이 있어요. 전업 화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전업 화가가 되라고 했나요? 강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은행원이면서 화가면 안 되나요?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영혼을 위해 그림을 그리세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말고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강현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다. 초기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 그림을 그렸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매일 30분이라도 좋아요. 붓을 놓지 마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수의 삶에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 아침 6시 기상, 운동 30분, 출근 준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업무. 저녁 7시 귀가, 식사와 휴식.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림 작업.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회사 동료들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님에게는 더더욱. 5장. 작은 전시회. 6개월이 흘렀다. 민수의 작업실 겸 거실에는 20점이 넘는 그림이 쌓였다. 초기의 서툰 작품들부터 최근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까지. 강현우는 주기적으로 민수의 작업을 봐주었다. 많이 늘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전시회요? 저는 아직. 작은 전시회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한 달간 전시하는 거예요. 민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준비 기간 2주, 민수는 12점의 작품을 선별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강현우와 몇몇 대학 동기들 뿐이었다. 오프닝 날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1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강현우가 제일 먼저 왔고 대학 동기 준호도 왔다.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다시 시작했구나.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지인들과 카페 손님들이 그림을 감상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서서 그림을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 민수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다. 부모님이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다.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계셨다. 민수는 천천히 부모님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준호한테 연락받았다. 내가 전시회를 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저는 왜 말 안 했니?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실망하실까 봐요. 안정적인 은행원 그만두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은행 계속 다니면서 그림 그리면 되잖아. 둘 다 하면 되지. 아버지도 천천히 말씀하셨다. 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거 우리도 봤다.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 민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졌다. 부모님은 한참을 그림들을 보셨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 어둠 속 빗줄기가 그려진 그림 앞에서 멈추셨다. 이 그림 얼마니? 네. 사고 싶구나. 우리 집에 걸어 놓으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팔 수 없어요. 이건 제 시작이거든요. 그럼 하나 더 그려줄래? 비슷한 걸로.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두 작품이 판매되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민수에게는 그 의미가 컸다. 자신의 그림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전시회 마지막 날 민수는 강현우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릴 거예요. 은행 다니면서요. 좋은 선택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도시는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빴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낮에는 은행원으로, 밤에는 화가로.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강현우는 미소 지었다. 제가 뭘 했나요? 민수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의 문자였다. 아들 자랑스럽다. 내 그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닌다. 민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민수는 새 캠퍼스 앞에 섰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실패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계속 그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민수는 붓을 들고 첫 선을 그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